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성. 심장,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 펌프. 심장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로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담당합니다. 성인의 경우 분당 약 60에서 100회 박동하며 하루에 약 10만 번 이상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여 약 7,000리터의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킵니다. 이러한 강력한 펌프 작용을 위해서는 심장 근육 자체도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관상동맥의 중요성과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 기전.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은 주로 좌전하행동맥, 좌회선동맥, 우관상동맥 3개의 주요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심장 전체를 둘러싸며 심근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이러한 관상동맥이 혈전피떡이나 동맥 경합안의 파열로 인해 갑작스럽게 완전히 막히면서 발생합니다. 혈류가 차단된 심근 부위는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20에서 30분 이내에 괴사가 시작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넓은 범위의 심근이 손상됩니다. 손상된 심근은 정상적인 전기 전도를 방해하여 심실빈맥, 심실세동 등의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돌연사의 주요 원인. 급성 심근경색의 가장 무서운 점은 예고 없이 발생하여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체 환자의 약 50% 이상이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며 이는 주로 치명적인 부정맥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심실세동이 발생하면 심장이 효과적으로 혈액을 펌프질할 수 없어 뇌와 주요 장기로의 혈류가 중단되어 수분 내에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급성 심근경색은 돌연사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주요 위험인자들.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을 높이는 주요 위험인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압은 혈관벽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동맥 경화를 촉진시키며 당뇨병은 혈당이 높아 혈관 내막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흡연은 혈관 수축을 일으키고 혈소판 응집을 촉진하여 혈전 형성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비만, 특히 복부비만은 염증성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또한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으면 혈관벽에 축적되어 동맥 경화반을 형성하고 이 동맥 경화반이 파열되면서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증상. 급성 심근경색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가슴 중앙부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통증입니다. 환자들은 이 통증을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무거운 돌덩이로 짓누르는 듯한 또는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묘사합니다. 이 흉통은 일반적으로 30분 이상 지속되며 안정을 취하거나 니트로글리세린을 사용해도 완전히 호전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증의 강도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며 환자는 극도의 불안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함께 느끼게 됩니다. 방사통과 동반 증상들. 흉통은 종종 다른 부위로 퍼져나가는 방사통 양상을 보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왼쪽 팔, 특히 왼쪽 어깨와 팔뚝 안쪽으로 뻗치는 통증입니다. 또한 목, 턱, 치아 등 부위로도 통증이 전파될 수 있어 때로는 치과 질환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흉통과 함께 나타나는 주요 동반 증상으로는 심한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평소 쉽게 오르던 계단도 숨이 차서 오르기 힘들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숨이 가쁜 증상이 나타납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도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는 심장의 펌프 기능 저하로 인한
쇼크 상태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구역질이나 구토 증상도 흔히 동반되며 특히 하벽 심근경색에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일부 환자들은 극도의 피로감과 어지러움, 실신 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비전형 증상의 중요성. 모든 심근경색 환자가 전형적인 가슴 통증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령자, 여성, 당뇨병 환자에서는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치 부위의 통증이나 속쓰림, 소화불량과 같은 위장 증상으로 시작되어 단순한 위염이나 소화기 질환으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목이나 턱의 통증만을 호소하거나 치통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극심한 피로감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여성에서는 등 부위의 통증이나 메스꺼움, 어지러움이 주된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신경병증으로 인해 통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여 무통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고위험 경고 신호. 최근 들어 운동 능력의 급격한 저하를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평소 문제없이 할 수 있던 일상 활동에서 갑자기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관상동맥의 협착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답답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평소보다 훨씬 힘들어진다면 이는 불안정 혁심증의 신호일 수 있으며 이는 급성 심근경색의 전조 단계로 여겨집니다. 야간에 갑작스럽게 숨이 차서 깨어나거나 누워 있을 때 숨이 가빠져서 앉아야 편해지는 증상 기저호흡이 나타난다면 심부전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슴 두근거림이 심해지거나 불규칙한 맥박을 느낀다면 부정맥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응급실을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 상황 대처. 생존의 골든타임, 초기 사분의 중요성.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 상황에서 뇌사를 방지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단 4분입니다. 심장이 정지하면 뇌로의 혈류 공급이 중단되어 4-6분 후부터 뇌세포가 비가역적으로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의식을 잃고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호흡 헐떡거림을 보인다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초기 몇 분 동안의 대응이 환자의 생존율과 신경학적 후유증의 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폐소생술의 올바른 시행 방법. 환자가 반응이 없고 정상 호흡이 없다면 즉시 119에 신고한 후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환자를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가슴 중앙 아래쪽 절반 부위에 손바닥 뒤꿈치를 올려놓습니다. 양손을 깍지 끼고 팔꿈치를 곧게 편 상태에서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5-6cm 깊이로 압박합니다. 압박 속도는 분당 100-120회를 유지해야 하며 각 압박 후에는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30회 가슴 압박 후 2회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일반인의 경우 인공호흡에 익숙하지 않다면 지속적인 가슴 압박만으로도 효과적입니다. 가슴 압박은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여러 명이 있다면 2분마다 교대하여 피로도를 줄여야 합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AED 사용법. 자동심장 충격기는 심실세동이나 무맥성 심실빈맥과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을 치료하는 장비입니다. AED를 찾았다면 즉시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조작합니다. 패드는 환자의 가슴에서 옷을 제거한 후 우측 쇄골 아래와 좌측 겨드랑이 중앙선 아래에 단단히 부착합니다. 패드 부착 후 AED가 심전도를 자동 분석하는 동안에는 환자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AED가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모든 사람 물러서세요라고 큰 소리로 알린 후 충격 버튼을 눌러줍니다. 충격 후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재개하고 AED가 다시 리듬을 분석할 때까지 2분간 심폐소생술을 계속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장소와 다중이용시설에는 AED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지하철역, 공항, 대형마트, 학교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협심증 환자의 응급 대처. 기존의 협심증 진단을 받고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은 환자가 갑작스러운 흉통을 느낄 경우 즉시 안정을 취하고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어 녹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관상동맥을 확장시켜 심근으로의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분 간격으로 최대 3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혈압이 떨어져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앉거나 누워서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니트로글리세린 사용 후에도 15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거나 평소 협심증과 다른 양상의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면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119를 호출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직접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보다는 전문 응급의료진이 탑승한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응급실 이송 시 주의사항.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는 절대 걷거나 계단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 활동은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켜 더 넓은 범위의 심근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눕히고 옷을 느슨하게 해주어 호흡을 돕습니다. 의식이 있다면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 차분히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응급실에서는 즉시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하고 확진 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여 막힌 혈관을 뚫어줍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 과정.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은 임상 증상, 심전도 변화, 심근효소 수치 상승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내립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12유도, 심전도를 촬영합니다. ST 분절 상승 STEMI 관찰되면 급성 심근경색을 즉시 진단할 수 있으며 이는 관상동맥의 완전 폐색을 의미합니다. ST분절 상승이 없더라도 NSTEMI 혈액 검사에서 심근 손상 표지자인 트로포닌 TROPONIN 수치가 상승하면 심근경색으로 진단됩니다. 트로포닌은 심근세포에만 존재하는 단백질로 심근이 손상되면 혈중으로 유리되어 검출됩니다. 고감도 트로포닌 검사는 증상 발생 후 1시간 이내에도 상승을 확인할 수 있어 조기 진단에 매우 유용합니다. CK-MB 크레아틴 키나아제와 같은 다른 심근 효소들도 보조적으로 사용되지만 트로포닌이 가장 특이도와 민감도가 높은 표지자입니다. 관상동맥 영상 검사. 관상동맥의 해부학적 구조와 협착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영상 검사를 시행합니다. 관상동맥 CT 혈관 조영술 CCTA은 비침습적으로 관상동맥의 협착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조영제를 정맥 주사한 후 CT를 촬영하여 관상동맥의 3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70% 이상의 협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슘 점수 캘시엄 스코 검사는 관상동맥 내 석회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아가츠톤 점수 AGATSTON 스코로 표현되며 0점은 정상, 1-99점은 경도, 100-399점은 중등도, 400점 이상은 고도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이 점수는 향후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관상동맥 중재술 PCI의 원리와 과정.
급성 심근경색에서 막힌 관상동맥을 뚫어주는 치료를 관상동맥 중재술 PCI, 퍼크유테이니어스 코러네리 인터벤션이라고 합니다. STEMI의 경우 증상 발생 후 12시간 이내, 이상적으로는 90분 이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시술은 주로 손목의 요골동맥이나 사타구니의 대퇴동맥을 통해 접근합니다. 먼저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여 막힌 부위를 정확히 확인한 후 가이드와이어를 막힌 부위를 통과시킵니다. 그 다음 풍선 카테터 벌룬 캐서터를 이용해 혈전과 동맥 경화반을 압박하여 혈관을 넓힙니다. 이후 스텐트라는 금속 그물망을 삽입하여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스텐트는 대부분 약물 방출, 스텐트 드러그 -ELUTING 스텐트, DES로 재협착을 방지하는 약물이 코팅되어 있어 장기 개종률을 높입니다. 시술 성공률은 95% 이상이며 시술 후 즉시 막힌 혈관이 뚫려 심근으로의 혈류가 회복됩니다. 약물 치료의 중요성. 관상동맥 중재술 후에는 평생 복용해야 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중항 혈소판제로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또는 프라수그렐, 티카그렐러 등을 병용합니다. 이는 스텐트 내 혈전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최소 12개월간 복용해야 합니다. 스타틴계 지질 강화제는 LDL 콜레스테롤을 70mg/dl 이하로 낮추어 동맥 경화반을 안정화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아토르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등이 대표적이며 근육통이나 간 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며 복용합니다. 베타 차단제는 심박수와 혈압을 낮춰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키고 ACE 억제제나 ARB는 심실 리모델링을 방지하여 심부전 발생을 예방합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생존율 개선에 입증된 효과가 있어 금기사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추적 관리. 시술 후에는 정기적인 외래 추적이 필요합니다. 첫 1개월 후, 3개월 후, 이후 6개월마다 심전도, 심초음파, 혈액 검사를 시행하여 심기능 회복 정도와 재협착 여부를 평가합니다. 운동부하 검사나 심근관류 스캔을 통해 기능적 허혈을 평가하기도 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추적 관리를 통해 재발을 예방하고 장기 예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방과 생활관리. 금연 심혈관 건강의 최우선 과제. 흡연은 급성 심근경색에 가장 강력하고 예방 가능한 위험인자입니다. 담배 연기 속의 니코틴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박수와 혈압을 상승시키고 일산화탄소는 혈중 산소 운반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흡연은 혈소판 응집을 촉진하고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혈전 형성 위험을 2-4배 증가시킵니다. 금연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금연 후 20분 내에 심박수와 혈압이 감소하고 24시간 후에는 일산화탄소 수치가 정상화됩니다. 1년 후에는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50% 감소하며 5년 후에는 뇌졸중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니코틴 대체요법 패치, 껌, 로젠지,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등의 금연 보조약물을 활용하면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을 위한 식단 관리. 지중해식 식단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식사 패턴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일과 채소를 하루 5-9회 분약 400-600지 섭취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정어리를 주 2회 이상 섭취하면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항염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2300mg 소금 6지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1500mg 소금 4지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포화지방은 총 칼로리의 7% 이하로 제한하고 트랜스 지방은 완전히 피해야 합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운동 처방. 미국 심장학회는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주 5회, 1회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운동을 주 3회, 1회 20분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중등도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50-70%에 해당하며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대표적입니다. 운동 강도는 대화가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주 2회 이상 8-12회 반복할 수 있는 강도로 주요 근육군을 단련해야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5-10분간 가벼운 준비 운동을, 끝날 때는 정리 운동을 실시하여 급격한 심박수 변화를 방지합니다. 기존에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는 운동부하 검사를 통해 안전한 운동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혈압 관리.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증상 없이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목표 혈압은 13,080mmHg 미만이며 당뇨병이나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 더욱 엄격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가정혈압 측정은 진료실 혈압보다 심혈관 사건 예측에 더 정확합니다. 가정혈압은 기상 후 1시간 이내와 취침 전에 측정하며 측정 전 5분간 안정을 취한 후 2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합니다. 혈압계는 팔뚝에 감는 상완식을 사용하고 커프 크기가 팔둘레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값은 혈압수첩에 기록하여 의료진과 공유하며 13,585mmHg 이상이 지속되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포괄적인 대사 지표 관리.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화혈색소 HbA1c를 7%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경우 6.5% 미만을 목표로 합니다. 공복 혈당은 80-130mgdl, 식후 2시간 혈당은 180mgdl 미만으로 조절합니다. SGLT-2 억제제나 GLP-1 수용체 작용제와 같은 심혈관 보호 효과가 입증된 당뇨병 약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mgdl 미만, LDL 콜레스테롤은 100mgdl 미만, 고위험군은 70mgdl 미만으로 관리합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남성 40mgdl, 여성 50mgdl 이상을 유지하고 중성지방은 150mgdl 미만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복부비만과 체중관리. 복부비만은 내장지방의 증가를 의미하며 허리둘레로 평가합니다. 남성은 90cm 35.4인치, 여성은 85cm 33.5인치 이상일 때 복부비만으로 진단합니다. 내장지방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인슐린 저항성과 동맥 경화를 촉진합니다. 체질량 지수 BMI는 23-24.9kg가 이상적이며 25kg 이상은 비만으로 분류됩니다. 체중 감량 목표는 현재 체중의 5-10%로 설정하며 주당 0.5-1kg씩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보다는 칼로리 섭취를 하루 500-750kcal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필요시 의료진과 상담하여 비만 치료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